첫 번째 뉴스 가보죠. 어딜 도망가려고? 자, 도로에서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찰차 지금 순찰 중입니다. 자, 이때 오른쪽. 아하, 딱 보니까 이거 헬멧도 안 썼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 발견. 정차하세요 했지만 저렇게 하면서 도주를 시작합니다. 자, 신호 위반에 추돌 직전까지 요리조리 계속 피어가고 있죠. 아우, 얄미운 녀석. 자, 순간 저 레미콘을 주목해 주세요. 자, 레미콘 차주 갑자기 너의 임자 만났다 하면서 오토바이 도주로를 저렇게 앞을 딱 차단했습니다. 지가 뭐 어쩌겠어요. 멈춰야지. 자, 결국 검거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레미콘 최고. 저도 이 오토바이 탈 때 레미콘 지나가면요, 온몸이 굳어버리거든요. 아, 진짜 이 오토바이의 천적입니다. 네, 지난달 15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요. 저렇게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탑승자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는데요. 여기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요, 경찰의 이런 추격을 피해서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또 자동차 사이로 빠져나가는 등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경찰 옆을 달리던 이 레미콘 운전자가요, 비상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망을 못 가게 그 앞을 저렇게 가로막아서 도주로를 차단한 겁니다. 이 레미콘 운전자의 협조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거가 됐고요. 이 경찰은 레미콘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몇만 원 범칙금 내고 말았을 거 그야말로 도주를 했으니 이거 완전 공사가 커졌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번호판 안 붙였으니까 일단 여기만 도망가면 만사오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멧 안 쓰면 도로교통법사 2만 원 이제 그 벌금 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저 번호판은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일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에도 반드시 뒤에 번호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안 붙이면 과태료가 300이에요. 아이고.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오토바이 값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붙여놓고 그걸 고의로 훼손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은데 요즘에 저렇게 도망가면 우리나라 CCTV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빨리 과태료 다 내고 그리고 빨리 번호판 부착하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끊이지 않는 들튀 먹튀입니다. 자,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던 남성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골목길 남성 주먹,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주변을 어슬렁. 자, 보세요. 자, 어디 마당 쪽 앞으로, 자, 주택가 앞에 지금, 안 돼. 아이고. 택배 상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집어 들고 그냥 다시 올려놓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갑니다. 갑니다 지금. 예. 자, 택배를 훔쳐가지 않는다는 국가의 룰을 어긴 죄. 자,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말이죠. 이런 택배 도둑이 많아지면 미사일 배송 같은 거 이젠 무조건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직장인들 어쩌라고요? 택배 받으려고 중간에 회사에서 집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정말 안 되거든요. 네,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 김포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이제 택배를 가지러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택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으로 갔나? 그리고 옆집을 봤는데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못 찾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남편한테 우리 CCTV를 좀 보자. 그래서 이제 CCTV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택배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참 저 사람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지 마스크 안 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구매자께서 경찰에 신고했고 예. 지금은 이제 신고 접수가 된 상태로 저 사람이 이제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오른쪽 남성 주먹, 메론 맛 아이스크림 입으로 지금 찢고는 봉지 찢고는 계산대 앞으로 계산하려고? 설마? 진짜? 계산? 안 하겠죠? 당연히 미쳤습니까? 계산을 하겠습니까? 자, 입으로 뜯은 포장지를 저렇게 훅 불고요. 저 건들건들 하다가 저 보세요. 저거 포장지 그냥 바닥에다 툭 버리고 야, 저 그냥 갑니다. 저거 그냥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고 지난 1일 저녁 9시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점주가 CCTV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딱 일어난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중에 계산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먹다가 그냥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는 무전취식으로 뭐 경범죄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배고프니까 이런 거 배고플 때 먹는 건 좀 봐주겠다는 취지로 만드는데 저거는 고의성이 큰 거거든요. 예. 아마 저 때 말고도 반복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CCTV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도 뭐 겁도 없어요. 그냥 막 먹고 예. 그냥 막 버리고 가거든요. 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지금 절도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먹는 것도 열받는데 봉지를 그냥 밑에 버리고 툭툭 가요. 버려요 그냥. 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못 됐어요. 네.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사고 유발 후 도주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덤프트럭 주목해 주세요. 오른쪽 합류 구간에서 차량이 쑥 들어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자, 합류 구간 쑥 들어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왼쪽 차량 아이고 중앙 분리대를 이게 뭐야? 이게 자, 백 변호사님. 네. 합류 구간에서 들어오던 차 좀 무리하게 끼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블랙박스 차주가 계속 쫓아도 갑니다. 저 차량을 나중에 진짜. 뺑소니야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도로 합류 구간에서 갑자기 들어오고 덤프트럭 깜짝 놀라서 옆으로 가고 저 옆에 SUV는 저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아유. 반대 차선에서 또 저기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딱 보기에 그냥 뺑소니 같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변수는 과연 저 사고 난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하. 내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걸 알고도 보호 조치를 안 하고 갔으면 명백한 뺑소니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소리를 꺼놓고 화면만 보고 있는데 예.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저게? 아유, 크겠죠. 덤프트럭이 옆으로 가다가 SUV를 받고 SUV가 저 중앙분리대 돌 같은 걸 받고 뒤로 넘어가서 충돌 사고까지 나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보통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저 앞차 차주는 몰랐다고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부딪힐 것 같으니까 살짝 피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보시죠. 자, 왼쪽 SUV 주먹 트럭을 피하려고 트럭 아이고 휘청. 자,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나와. 가드레일 아유, 세상에. 옆 차량도 또 부딪혔습니다. 이 흰색 차 말이죠. 속도가 너무 빨라 보이는데 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역시 사고를 내고 저거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자, 일단은 흰색 차량이 지금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속으로 또 급변하는 바람에 앞에 있는 SUV 차량이 피하다가 복원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추돌 사고를 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보면 이것도 소위 말하는 접촉 사고는 아니에요. 비접촉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접촉은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걸 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고가 나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블랙박스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할 때 깜빡 신호등이죠. 넣고 나서 100m나 이렇게 거리 앞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너무 급변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SUV 차량이 사고가 난 겁니다. 예. 만약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요거 가실 측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허. 추돌이 돼서 지금 앞뒤로 사고 계속 났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4인용 테이블에 마시다만 커피 한 잔, 그리고 노트북과 각종 충전기가 꽂혀 있는 저 멀티탭, 그렇습니다. 바로 각종 이 전자 제품을 충전하기 위해서 손님이 개인적으로 멀티탭을 들고 커피숍에 온 거예요. 예? 자, 이 기자 100번 양보해서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꽂아서 할 수 있어요. 저도 급하게 기사 쓸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멀티탭을 집에서 들고 와서 그걸 꽂아 놓는 건 얘기가 전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카페 전기 도둑 잡았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해당 사진을 보면요. 테이블 위에 주문한 음료가 한 개죠. 혼자 온 손님으로 보입니다. 다른 일행도 없어 보이는데 4개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요. 휴대전화랑 태블릿으로 영상을 시청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작성자는 도대체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쓰려고 저렇게 멀티탭까지 들고 다니나 했는데 열심히 핸드폰이랑 태블릿으로 영상 보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사진 이어서 보시죠.
예, 등받이에 편히 기대고는 앞다리가 쏙 한 이곳은 바로 영화관인데요. 자, 양말은 온데간데 없고 앞좌석에 맨발을 척 마치 극장을 방구석 일렬처럼 최근 신작 대회비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4DX 극장 아시죠? 뭐 아바타를 네. 본다 치면 앞자리에서 막 물 팍 튀고 아주 실감나게 영화 대회비에서 발냄새 풍기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네. 아, 네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인데 이제 그런 프리미엄관은 아니고 그냥 일반관입니다. 뭐 프리미엄관에서 발냄새가 나오진 당연히 않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발냄새를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앞좌석에다가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올려놓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커플이 왔었대요. 근데 예약한 석이었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다리를 올려놓은 후에 끝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건 남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제가 영화가 보러 갔는데 저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부분은 사람이 머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좀 기대는 맞아요. 곳인데 저렇게 지저분한 발로 놓으면 정말 보는 사람 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프리미엄관이 있습니다. 저렇게 다리 펴고 영화 보고 싶으면 돈 좀 더 주시고 프리미엄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자 직장 동료의 부탁입니다. 자, 이번 사연은 말이죠.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주셨거든요. 자, 어떤 사연인지 좀 들어보죠. 그 회사 남자 동료 집에 고양이 돌봐주러 간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이 남편이 얼마 전부터 뭐 아내에 대해서 나쁜 꿈을 꾸고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회사 남자 동료랑 나눈 그 톡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난달에 혼자 살고 있는 이 남자 동료가 여행을 가게 되면서 집이 비었는데요. 이 사연자의 아내한테 집 주소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혼자 남아있는 고양이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퇴근길에 그 집에 들러서 고양이 화장실을 치워주고 돌봐주고 그러고 집에 들어왔다는 건데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안 했고요. 뭐 화장품 사느라 늦는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아하. 결국 남편이 그동안 왜 그랬던 거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이 아내는 고양이 혼자 있다는데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의심하냐라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은 유부녀가 왜 혼자 사는 남자 집에 가서 고양이 화장실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잘못한 거냐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사연의 당사자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보를 해주셨다는 거 조금 감안해서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내가 남자가 있는 집에 갔니? 고양이 혼자 있다고 해서 간 거야. 고양이 간식 챙겨주고 화장실 갈아주라고 하도 사정하고 부탁하길래 알겠다 한 건데 이만한 일로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어? 당신 혼자 소설 쓰지 마, 동그라미. 야, 오늘 확실히 또 갈립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여보야, 당신 유부녀야.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할아버지가 있어도 거길 왜 가? 걔는 가족 없대? 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냐고. 이건 진짜 아니지, X? 좋습니다. 야, 백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일단 이 아내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그 남편이 직장의 여자 동료가 혼자 여행을 가는데 내 고양이 좀 돌봐줄래?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 집에 가서 고양이를 돌보고 집에 왔으면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또 이 아내가 본인이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맞게 얘기를 했겠죠. 저 우리 그 직장에 지훈이가 좀 고양이 놓고 여행 간다니까 좀 돌봐달라 해서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본인이 잘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화장품 사느라 늦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이 아내분께서 그 남자가 없는 고양이만 있는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전에 얼마나 친분관계를 많이 형성했으면 그걸 부탁하고 그걸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네.
사실 꼭 나만 이 여성이 해줘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뭐 유부녀라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직장 동료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 밥 주는 거는 꼭 이 여성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친구인 남자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뭐 집안 식구들도 있을 텐데 유부녀인 직장 동료한테 맡겼다는 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백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걸리는 거죠. 그냥 남편한테 아, 나 직장 동료가 이런 부탁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고양이 밥 좀 주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을 하다 걸렸기 때문에 남편이 화를 내시는 상황은 전 당연하다 아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진짜 뭐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그 분노는 정당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박 일단 변호사님. 가장 저는 이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뭐 꿈을 꿔가지고 핸드폰을 몰래 봤다고요? 이거는 그냥 핑계입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보는 것도 문제고요. 아마 휴대전화를 보면서 찾아냈을 거예요, 하나를. 정말 심각한 거를 찾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 캐봤자 꼴랑 찾은 게 그 분뇨 처리하는 걸 찾은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휴대전화를 다 봤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한 것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겨우겨우 찾아낸 게 이거라면 믿으셔도 돼요, 이 아내분. 겨우겨우 찾은 게 당신 찾은 게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남편분이 찾은 게. 예. 그렇다면 지금 이래 여쭤보는 게 우리 아내 괜찮으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하. 다른 게 더 있겠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니겠죠. 오히려 뭐 더 어떤 사랑의 대화라든지 그걸 찾았으면 제가 뭐라 안 합니다. 휴대전화 꿈 때문에 뭐 찾는 거는 약간 뭐 오바 같긴 한데 예.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남편보다는 아내한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허. 아 그럼 그렇게 가도 돼요? 예? 아니,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박지훈 그 변호사님 아내분이 만약에 그 예. 직장 어. 남자 동료 여행 갔는데 혼자 직장이 없고요. 저희 아내 만약에 있으면 직장이 친한 없는데. 친한 친한 뭐 분이 남자친구 없는데 네. 저는 뭐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 간다 하더라도 뭐 이것밖에 네. 없다 그러면 그걸 갖고 진짜. 막 뭐 몰아붙이거나 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우리 온리 사건 반장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네.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짧게. 사실 근데 저도 저희 남자 동기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집을 비워서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준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고양이는 사실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 맡기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부탁을 한 것 자체는 좀 이해가 가는 편이고요. 그런데 다만 남편한테 좀 숨긴 것은 이분이 좀 잘못했다 싶지만 그렇게까지 아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 좀 듭니다. 이어서요. 네, 별빛심님은 그래도 그렇지 부탁할 때가 그렇게 없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찐태님, 거짓말한 게 제일 큰 잘못이다. 달고나 커피님, 거짓말하고 남자 집에 간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해브님은 정말 동물 좋아하고 동료랑 친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